스포츠 엑스파일의 천홍철입니다. 자, 이 축구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20세의 월드컵 축구 대회.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김은유 감독이 있고 우리나라 그 20세 이하 월드컵 데뷔 선수들 잘했어요. 우리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잘했고요. 아주 앞으로 성인이 돼서도 우리나라 축구를 아주 더 발전시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어제인가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었잖아요. 아랍에미리트 만수르 왕세가 구단주인데 맨체스터 시티가 또 우승을 차지했네. 이와 같은 소식을 한준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겸 유명한 해설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한준희 해설위원은 항상 보면은 하여튼 긍정적이고 좋아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새벽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렇지. 오늘 또 대한축구협회 또 회의도 있고 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바쁘지. 최동철 선배님의 연락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이고. 기꺼이 또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월드컵 선수들 잘했잖아요. 4위면 잘했잖아요. 이상도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네. 마지막 이스라엘과의 3, 4위전에서 네. 우리가 1대3으로 패배한 거는 아쉽기는 하더라도 네네.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체력이 네. 객관적인 견지에서 이제는 거의 바닥에 이르렀다는 것이 드러났던 경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팀의 2세대가 상당히 전력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좋은 승부 끝에 4등을 차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승원 선수가 브론즈볼을 또 차지했더라고. 이승원 선수가 공격 포인트가 3골 4개의 도움으로써 4년 전에 이강인 선수를 넘어섰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는 골든볼이었고 이승원 선수는 이제 브론즈볼이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승원 선수로서는 정말 자신의 커리어의 기념비적인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승원 선수가 사실은 소속팀이 강원 FC인데 강원에서는 사실 경기를 못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브론즈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도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강원의 최용수 감독도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선수들 기대 밖으로 정말 잘했다 볼 수 있겠고, 항상 우리가 프랑스와 첫 번째 경기가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프랑스를 2대1로 잡아?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프랑스 그리고 감비아도 사실은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강한 팀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이스라엘까지 차례로 상대를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진운도 정말 기질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계속 뚫고 가서 게다가 또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좀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심판 판정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것도 형태로 있었어. 맞아. 처음부터 나타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이 모든 것을 잘 극복을 해내서 박수를 쳐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결승전은 이탈리아 하고 우루과이가 첫 번째 우승을 거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루과이는 사실은 이 연령대에서 항상 괜찮은 팀이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이 대회에서 아주 최정상으로 빛났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력상으로는 이탈리아가 사실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이탈리아보다는 우루과이가 오히려 수비력이 더 견고했고 더 실리적이고 효율적인 축구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막판에 우루과이가 한 골을 터뜨림으로써 궁극의 우승팀은 우루과이, 2등 이탈리아, 3등 이스라엘 그리고 4등이 우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우루과이 사실 이번 대회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렸습니다만은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게 돼 있던 것이 이제 정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아르헨티나에 했습니다만 이번에 브라질이 또 탈락하고 말이죠. 브라질을 탈락시켰던 팀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일본과 우즈베키스탄
시간도 잡았던 팀이기 그래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브라질을 잡고 아시아의 모든 팀들의 킬러 역할을 이스라엘이 자임했는데 사실 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스라엘과 이 연령대에서 경기를 많이 했던 바가 있는데 네. 사실 그때도 우리가 상대 전적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1972년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 연령대에서 경기를 했는데 역시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패퇴를 해서 과거의 징크스를 깨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김은중 감독이 아주 뭐 굉장히 이 아르헨티나 떠날 때만 해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뭐 4강까지 가고 결국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만은 이 한준희 이제 해설위원은 이 경기를 보면서요. 내가 감독이라면은 어떤 전술을 펼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나라는 이 축구 선수들이 거의 지도자, 감독이나 코치하지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니었잖아요. 무리뉴 감독도 네. 프로 선수까지는 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K3 정도 예를 들어 이제 무리뉴 감독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하부 리그 내지는 그 상부 리그에 아주 거의 이제 뛰지 못하는 수준 정도의 선수까지는 했었기 때문에 저 같은 비선수와는 무리뉴 감독은 그래도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의 이제 비선수처럼 알려진 분들도 사실은 우리에 비해서는 어쨌든 아마추어적인 수준으로라도 축구를 했던 분들이 사실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준희 해설위원은 이게 쭉 보면서 내가 감독이라면은 어떻게 하겠다, 어떤 전술을 쓰겠다, 이런 거를 나도 체육기자 오래 하니까 제가 감독이라면은 누구를 어디에다 갖다 놓고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히딩크 감독이 전술이라든가 다 다르듯이 벤투 감독이라든가 히딩크 감독이 다르듯이 그런데 한준희 해설위원이 만약에 감독이었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요 제가. 저는 이제 할 자격은 없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 같은 지금 상황에서의 이런 대회였다면 저 역시도 김은중 감독 같은 스타일을 펼쳤을 확률은 높을 것 같습니다. 선수비하고 역습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공격수가 좀 부상으로 빠진 측면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또 미드필더도 우리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또 이번 대회에 참여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견지에서 이번 대회는 아무래도 실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확률을 더 높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번 20세 이하 대회의 감독이었다면 감독의 자격도 전혀 없기는 합니다만 김은중 감독과 유사하게 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축구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인테로 밀란과의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결국은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정말 고진감래 끝에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많은 투자 거기에 그동안에 사실은 맨체스터 시티가 항상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혔으리만치 사실 언젠가 한 번은 우승을 반드시 했어야 될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오랜 기간의 열망과 갈망 끝에 이뤄야 할 자리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인터밀란 팬들에게는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맨시티가 이번에는 한 번쯤 우승을 할 만한 자격을 여태까지 잘 축적을 해놨고 그것이 결국은 터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가 아랍에미레이트의 만수라는 왕세잖아요. 이 양반이 처음으로 10년 만인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장에 와서 봤는데 상금이 4,880억 원이더만요. 전체적으로 올 시즌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기념비적인 대삼관 프리미어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FA컵 여기에 이제 마지막 활용점정인 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을 했는데 이 세 대회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벌어들인 돈의 액수가 이 만수르 씨가 처음에 2008년에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할 때 사용했던 액수보다 오히려 크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화폐
화폐 가치의 변동은 우리가 뭐 고려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냥 단순 액면가로만 보자면 올 시즌의 맨시티가 인수 가격보다도 더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정말 올 시즌 맨시티가 얼마나 유럽 무대와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누비고 다녔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유, 저는 이런 그 스포츠 얘기를 해주면서 몇천억 하니까 전 숫자의 개념이 잊어버려서 4,880억? 이게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알 나스로는데 2,900억 원? 아니, 네. 이거 이번에 이제 벤제마 선수도 예, 호날두 예. 선수와 도움을 받게 되겠고요. 아이고, 캉테 참. 같은 선수가 예, 이제 예. 그거의 한 절반쯤 되는 한 네. 1,400억 정도의 연봉을 사우디로부터 받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우리가 과르디올라 감독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야, 그렇죠. 네, 스페인 출신. 그 감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과르디올라 감독은 예. 뭐 감히 말씀드리건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몇십 년 후에 이제 축구에 관한 외국에서 책들을 이제 기술을 할 적에 네네. 아마 과르디올라 감독이 역대 최고, 역대 넘버원 감독으로 아마 나중에 이제 서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감히 예측을 저는 해보겠는데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2008년 여름부터 이제 감독직을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지금 15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에 들어올린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로 인해서 35개의 우승컵을 거머쥐었어요. 와. 15년 동안 35개. 어. 그런데 이제 과거에 알렉스 포거슨 감독이라는 또 전설적인 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포거슨 감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1986년부터 13년까지. 2013년까지 27년간을 봉직하면서 38개 트로피를 들었어요. 38번이니까 난 34개로 알았는데 38개로구나. 38개가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35개, 이제 포거슨 감독이 38개인데 이제 전자는 15년 일했고 후자는 27년을 일했죠.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미 다 따라잡은 거나 다름이 없고요. 물론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퍼거슨 감독은 사실 맨유가 굉장히 안 좋은 시절에 부임을 해서 맨 땅에서 맨주먹으로 일어난 사람이고 예. 과르디올라 감독은 여태까지 맡았던 팀들이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니까 정말 이른바 금수저에서 금수저로 이동한 케이스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과르디올라 감독은 정말로 축구 역사 전체를 통틀어 대단한 일을 해냈음에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이 과르디올라 감독 하면은 또 가장 높게 평가받는 부분은 21세기 축구가 지금과 같은 모양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전술적 이론가이고 전술적 천재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금 구축해 놓은 21세기의 여러 가지 그 위치 선정, 포지셔닝에 관한 이론부터 빌드업, 압박 이런 것들에 관한 이론이 지금 전 세계 축구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이른바 다 거머쥔 사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트로피의 개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과물에 있어서의 최고봉에도 이제는 올라섰고 그리고 어떤 전술사적 영향력 그리고 어떤 축구 혁명을 일으킨 주인공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이론적이고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챔피언에 올라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거머쥐었던 감독은 예전부터 따져도 거의 없다. 그렇죠. 두 번째. 과르디올라 감독이 역대 최고로 남을 감독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준희 해설위원은 참 공부도 많이 해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참 공부를 많이 해요. 이렇게 공부해야만 우리 스포츠 엑스파일에 견뎌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스페인 출신이고요. 52살이고요. 트래블, 그러니까 정규리그, 바르셀로나에서 프리메라리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FA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리그컵에 우승을 차지하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어요. 과거에요. 히딩크 감독도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딩크 감독, 포거슨 감독, 무리뉴 감독도 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거두긴 했지만은 2번 트래블 이룬 감독은 과르디올라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20세기 월드컵 축구 대회가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7월 달에는요, 여자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요, 17세의 남자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립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십시오.